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나스닥 3.8%가량 상승을 하면서 12,00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4,000선 위로 올라와 줬고요. 골드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베이스와 테슬라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일단 주말 사이에 3만 선 위로 다시금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원한 반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3만 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말 사이에 NFT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디센트럴랜드가 50%가량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주간 상승률로 본다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도 약 14%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이슈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산 암호화폐인 루나와 테라가 99% 이상 폭락을 하면서 또 거래 중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지난 12일 27,000달러까지 다녀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충격이 일단 국내외 증권시장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서 루나와 테라 거래 중단 그리고 상장 폐지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가 루나와 테라 USD 현물 거래를 중단을 했다가 지금은 또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자우창펑 바이낸스 CEO는 이 테라팀이 테라 USD와 루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테라팀의 네트워크 복구와 루나 소각 그리고 테라 USD의 1달러 연동 복구를 요청을 했지만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도 루나를 상장 폐지를 했고요. 업비트와 빗썸 등 여러 거래소들도 루나를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USD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이제 이 루나 코인을 대량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서 유통량을 줄이면서 테라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의도를 한 건데 루나 가치가 일단은 유통량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동반 투매가 나왔고 이걸 또 죽음의 소용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쇼크에 따라서 일단 위험자산인 국내와 해외 모든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일단은 지금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 SEC도 싱가포르 경찰도 폭락코인 루나 사법 처리에 움직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루나와 테라가 최근 며칠 사이 99% 넘게 폭락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개발자인 권도영 이 CEO에 대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선 권 CEO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미국 SEC와 권 CEO 간의 소송전까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루나는 이 테라가 가치가 일정되게 유지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이 필요로 한데 권 CEO는 암호화폐 거래나 공급 조절을 알고리즘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가격이 떨어질 때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고 루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코인을 예치하는 사람들에게 연 최대 20%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권 CEO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미러 프로토콜 사태로 인해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소환에 응했다라는 말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SEC가 이제 한국 국적자인 권 CEO를 소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케이스가 스테이블 코인의 유가 증권성뿐만 아니라 SEC의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따르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싱가포르인들이 루나와 테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하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태로 막대한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기로에 선 리플이 SEC의 힘먼 문건 공개 불가 주장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최근 3월 말 최고점인 0.91달러 대비해서 약 55%가량 떨어진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는 최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를 하면서 여전히 좀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투자자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회의적인 모습이다라면서 우려스러운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SEC와 리플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SEC 측의 힘먼 문건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따라서 공개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힘먼 문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윌리엄 힘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는 걸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SEC 측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리플 상황이 좀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또 어떨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0.5달러를 다시금 넘겨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